네, 안녕하세요. 오늘 시장은 코스닥은 1.2%까지 올라가고, 선물도 괜찮았네요. 처음에는 좀 하락하는 것처럼 보이다가 여전히 상승하는 힘이 강해진 그런 하루가 되었어요. 조만간 좀 급등한 구간에 이제 들어갈 것 같은데, 그때 이후로 하락이 크게 나올 수도 있으니까 조심하시면서 매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1.25배속으로 시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영상은 무편집으로 영상을 이제 녹화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장을 해 놓을게요. 녹화를 이렇게 무편집으로 하고 있으니까 중간에 감안해서 들어주시기를 바라고요. 제 영상은 시황에 대해서 말씀 한번 드리겠고, ELW를 이제 매매할 시기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ELW 매매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단기 관심 종목은 무엇이 있는지, 장고 전략, 저의 장고는 어떻게 전략을 세워서 가고 있는지를 말씀을 드리는 영상입니다. ELW 먼저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날이 5월 15일인데 5월 15일이면 그 전주 목요일이 만기거든요. 근데 이제 만기 지나고 나서 이렇게 들어올리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이 없습니다. 그리고 움직임 자체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보통은 크지도 않고, 지수가 많이 오른다고 하더라도 지금 보시면은 고가가 57% 이렇게 찍혀 있는데, 만기 전쯤 가면은 이 정도 상승했을 때 1% 이상 이렇게 상승하잖아요. 그러면은 57%가 아니라 거의 200% 가까이도 이렇게 상승하는 게 ELW인데, 평상시에 만기 전에는, 만기까지 좀 시간이 3주에서 4주 정도 남아있을 때는 이렇게까지 많이 안 움직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시장이, 그리고 전반적으로 나스닥과 함께 동시에 다 같이 올라와 버렸잖아요. 그렇게 올라와 버리는 그런 구간에 들어가다 보니까 결국엔 이제 40%씩 올라가던 게 일봉으로 볼게요. 일봉으로 보게 되면, 그쵸, 60% 오르고 80% 오르고 20% 오르고 이렇게 하니까 금방 저점 대비로 치면은 지금은 5배까지 올라온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5배가 올랐다기보다 535% 수익인 셈인 거예요. 여기서 찍히는 게요. 그래서 ELW가 이렇게 잘 맞아떨어지게 되면 많이 상승하는 그런 수익률도 가져오니까 저는 매매를 연습하고 있습니다. 매매하실 때에 ELW 같은 경우는 예수금이 필요해요. 예수금이 얼마가 필요하냐면, 기본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1,500만원이 필요한데, 저는 지금 1,500만원이 모자르죠. 제가 이게 500만원만 있으면 되는 줄로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1,500만원이 있어야 되고, 돈을 더 넣지는 않고 일단 이 돈 가지고 1,500만원을 일단 만들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500만원 만드는 그 실력이 일단은 있어야만 ELW 하든, 그죠? 일반 주식 매매를 하든 뭔가를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선 이 돈 가지고 최대한 해보고, 그 다음에 만약에 ELW에 대한 매매 같은 경우에도 연습을 꼭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면, 앞으로 이제 돈을 이제 계속, 저는 직장인이라서 돈을 벌고 있으니까 한 달에 번 돈 월급의 일부를 계속 밀어 넣어 가지고 1,500은 일단 넘겨 가지고, 그죠? 예수금을 1,500을 넘긴 다음에 ELW를 조금이라도 매매해서 영상을 한번 남겨보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해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ALW가 이렇게 한쪽으로 콜이 이렇게 많이 상승을 했어요. 그죠? 기본적으로 콜이 이렇게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반대로 풋이 작용할 때가 슬슬 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한번 타이밍이 지금 여기에 이제 잡혔습니다. 제가 보고 있는 그런 지수에서 보는 그런 타이밍이라고 할까요? 그런 선이 있는데, 여기를 돌파를 해버리면 다시 풋도 당연히 일부를 손절한다, 이런 개념으로 지금 접근을 하고 있고요. 지금 두 가지 풋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여기 보면 제가 90원에는 여기서 살 수 있겠다라고 표시해 놓은 거 있죠? 그래서 이 풋과 그리고 나머지 이 다른 풋 115원이라고 체크를 해놨는데, 이 풋이 과연 어떻게 되는지
저가를 이탈하게 되면 손절하고 다시 봐야 되는지 이런 작전들을 어차피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거는 두 가지 중에 하나인 작전이라서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여기에서 두 가지를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첫 번째로는 일단 저가를 이탈을 하더라도요. 네. 이탈을 해도 그냥 홀딩하는 그런 전략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저가가 이탈을 해버리게 되면 우선적으로 50%를 절반을 손절을 하고요. 손절을 한 후에 그 다음에 상황을 보고 이제 다시 저점을 체크를 해서 이 저점을 이탈했을 때 전부 다 홀딩이 아니라 모두 다 손절하는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지금 방법을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것이 맞을지 또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ELW 공부하실 때 이거 좀 조심하셔야 되는데, 뭐가 있냐면 지금 이렇게 뜨게 되면 행사가가 뜹니다. 322.5 지수를 가지고 ELW를 매매하실 때 행사가가 322.5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풋이잖아요. 그러면 322.5랑 325랑 비교를 하게 되면 풋은 반대로 가는 거거든요. 내려 이제 멀리 떨어질수록, 그러니까는 지금 지수가 떨어지는 그것까지 가까울수록 더 유리하죠. 떨어질 수, 그러니까 반대로 올라가면은 손해인 거니까 가까운 지수일수록 이제 가격이 비싸지게 되어 있는데, 지금 325가 322.5보다 무조건 값이 올라야 돼요. 반대로 327.5를 비교를 해보면 지금 120원이죠. 네, 120원이니까 325는 그보다 좀 낮은 95원이거든요. 근데 322.5는 100원이 찍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문제가 좀 있어요. 매매하실 때 가격으로만 접근은 하지 마시고 꼭 이 풋이 어느 지수, 행사가가 얼마인지도 꼭 체크를 하시면서 연구하시고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네, 시황 다음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목들이 좀 등장을 하긴 했는데, 우크라이나 재건과 관련된 종목이 지금 하나, 그리고 여기 둘, 일단 두 개가 등장을 했고, 여기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에서 총 3개가 등장을 일단 했습니다. 세 종목이 등장을 했지만 차트가 좋지 않아요. 차트를 보시면 자, 이런 식으로 흘러갑니다. 저는 이 검은색 선 위에서 있는 매매를 진짜 선호하는데 지금은 이제 방향도 그렇게 다 잡았고요. 근데 이 종목이 모두 다 일단은 위치 자체가 그렇게 썩 좋지 않습니다. 특히 월봉을 보면은 더 티가 나는데, 월봉 위에 지금 장기선을 위에 두고 있죠. 이것도 마찬가지고 DY도 마찬가지고 대부분 다 장기선을 위에 두고 상승을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매매 자체가 좀 수월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우크라이나가 지금 재건을 할지 말지에 대해서 판단을 하기가 어려운 것 중에 하나는 지금 바흐무트 전투라고 할게요. 전투 때문이거든요. 지금 거기가 함락이 되어도 문제고 함락이 안 되어도 문제인데, 이 재건을 하려면 어쨌든 휴전이라는 게 되든지 아니면 종전이 되든지 뭔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바로 협상이 될까, 이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 항상 악재가 존재하고 있는 그런 테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특이한 점은 과거에 원래 한미 글로벌이라 그래서 이 우크라이나 쪽, 그리고 테마 관련된 쪽이 한미 글로벌, 뭐 유신 아니면 데모, 이쪽이 가장 강력했거든요.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로는 데모가 대장이었는데, 여기 보시면 지금 거래대금이 엄청나게 터졌어요. 여기서 터지고 3천억 가까이 터졌는데 데모가 대장이 되지 못했고, 나머지 종목이 웰바이오텍, 그리고 삼프토건, DYD 이 종목이 지금 상한가를 들어가면서 대장이 완전히 바뀌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매매를 하실 거면 최대한 이 종목군 안에서만 매매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저라면 일단은 내일 아침에 시가가 뜨는 거, 그리고 움직임을 보면서 대장을 정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예상하는 그림 자체가 우선은 상한가를 3개가 들어가긴 했지만
테마의 힘 자체가 힘이라든지 이런 거, 뭐 차트의 위치라든지 이런 걸 생각을 해봤을 때, 그리고 악재가 언제든지 지금은 존재하고 있는 상태. 물론 전쟁이 바흐무트 전쟁 이후로 둘 다 지치고,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입장에서도 이제는 못하나 보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주변 나라에서는 계속 옛날에 우리나라 6.25 때처럼요. 네. 결국에는 휴전을 하라는 얘기를 하든지 아니면 종전을 하라고 하든지 뭐 둘 중에 하나를 요청을 옆에서 계속 할 가능성도 있거든요. 외부 압력을 받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과연 이겨낼 수 있는 것인가, 이게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내려가는 그런 시간도 분명히 존재할 수 있을 것이다. 반대로 지금 우크라이나랑 그 다음에 러시아랑 계속 싸우게 되면은 이게 싸우면 싸울수록 호재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쪽은 결국엔 또 사료 쪽이 되겠죠. 그러니까 오늘 미래의 생명자원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올라가는 흐름도 이제 등장을 했었기 때문에 미래 생명자원이 올라가게 되면 우크라이나 재건 쪽은 내려가고, 재건 쪽이 올라가게 되면 이런 사료 쪽은 또 내려가는 시소 게임이 아마 벌어지지 않을까. 일단 예측은 그렇게 해놓고 대응을 해볼 예정입니다. 여튼 원칙적으로만 생각을 한다면요, 상한가를 들어간 이유가 같은 종목이 세 종목이나 등장을 했거든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내일 대장에 해당하는 종목은 단기적으로 무조건 매매를 해야 된다. 이 관점은 일단은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내일 아침에 뉴스도 확인을 해보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움직이는 형태 차트도 한번 보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굳이 여기에 매달리지 않는 이유는 제가 가지고 있는 종목 때문인데, 일단 시황 먼저 말씀을 마무리를 하고 종목 얘기를 하도록 하죠. 그래서 가스테바작이라는 종목이 뭐 상한가를 갔지만 저는 예쁘지 않은 차트의 모습이라서 일단 넘길 것 같고, JI테크 놀러진가요? JI테크 같은 경우도 이제 걸리락이 발생을 했는데 여기 70% 이상 밑으로 하락을 한 상태에서, 지금은 수정주가니까 수정주가를 풀게 되면 여기 밑으로까지 이제 내려가 있을 거예요. 75% 이하로 하락한 상태로 출발을 할 거고, 여기에서 내일 이렇게 점으로 가면 내일도 아마 점상 갈 것 같은데요. 우선 T상도 나왔고 했는데 여기를 저점을 지켜주는 흐름이 나온다면 충분히 더 위로도 올라갈 수 있는 흐름은 됩니다. 그렇지만 이거를 들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지금은 무상증자를 받은 상황은 아니잖아요. 주식이 들어온 상황은 아니니까 잔고에 75%가 이제 찍혀있는 그런 상황이 될 겁니다. 일단 저는 매매하지 않을 거고요. 그 외에 지금 등장하는 뉴스라든지 이런 걸 생각을 해봤을 때 딱히 주목받을 수 있는 그런 테마는 좀 애매하고, 결과적으로 지금 반도체와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재건 쪽으로만 그다음 관심을 좀 가질 수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전쟁이 저렇게 계속 되게 되면은 사실 정세가 계속 안 좋죠. 불안불안하고 중국에 계속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여지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것들을 저는 잘 살펴봐서 매매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크리스탈 신소재 종목을 지금 제가 스윙으로 지금 일단 매매를 시작했습니다. 경고 종목에 들어갔기 때문에 솔직히 마음에는 안 드는데요. 어제 매수를 하고 오늘 여기 저점을 깼을 때 이 지점에서는 사실 매도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매도 주문을 걸었다가 이제 열심히 계산을 해봤어요. 여기서 매도할 위치인가 아닌가 이런 걸 계산을 해봤고, 아침에 일찍 떨어지는 거 있죠? 아침에 일찍 저점을 깬다든지, 전일 저점이요. 네, 전일 저점을 아침에 일찍 깬다든지, 특히 30분 안에 깨고서 다시 돌리는 양봉이 나온다면 그 양봉의 저가를 지켜주는지 안 지켜주는지를 굉장히 잘 따져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매매하면서 일단은 저는 따져보고 있을 테니까 좋은 결과가 있는지 한번 지켜보시죠. 여기 저점 있죠? 2570, 2570의 저점을 깨는 거, 2550 정도 가는 경우요. 2550 정도를 가는 경우에는 조심을 해야 됩니다. 일단은 조심을 해야 되고, 여기서 더 가려면요, 이거를 깨지 않고 가야 되고, 그게 이렇게 깨지 않고 가기를 바라는 마음에 일단 돈을, 매수를 이제 조금 했죠.
제가 가지고 있는 돈이 예수금으로는 추정 자산으로는 이제 980만 원 정도인데 3분의 1 정도를 제가 이제 밀어 넣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경고 종목이 아니었으면 더 밀어 넣었을 텐데 경고 종목이라서 좀 덜 밀어 넣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다른 종목들도 일단 테스트는 해봐야겠다는 생각 때문에 많이는 못 밀어 넣었습니다. 라이콘 종목은 제가 여기에 충분히 여기서 상승을 하고 그 다음에 투상 이후에 눌렸다가 상한가가 나올 정도로 일단 세력 형님들의 그런 움직임이 있는 종목인데 하락을 좀 어느 정도 많이 했죠. 그리고 하락을 하는 동안 차트를 기다려줬고 차트가 올라오는 것까지 기다린 다음에 여기서부터 슬금슬금 돌리고 있는 중에 있으니까 경고 종목이라서 일부를 매도를 한 것 외에는 여기서 일부를 던진 것 외에는 일단은 들고 가면서 테스트를 해보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경고 종목이잖아요, 라이콤이. 그러면 이 경고 종목이 있고 크리스탈 신소재도 경고 종목이니까 둘 중에 어느 거를 내가 할까라고 고민을 했을 때 크리스탈 신소재에다가 힘을 좀 더 실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모양이 그 금액적인 차이가 보인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소룩스 매매 하신 분이 계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저는 매매를 잠깐 해봤습니다. 오전에 해보고 오후에 내려왔을 때 잠깐 또 해보고 추가적으로 이제 계속 해봤고, 소룩스 같은 경우에도 제가 지금 주의 깊게 보고 있는 종목입니다. 우선 뭐 뉴스 자체는 좋지는 않지만, 뉴스 자체는 뭐 꽤 매력적으로 보인다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여기에 점상으로 올라가고 음봉이 나왔잖아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양봉으로 여기를 되돌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양봉이 괜히 들어온 양봉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저점을 지켜주는 모습이 나온다면은 충분히 또 한번 위로 상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차트이자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3일선이 있죠. 여기에도 제가 중요한 봉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여기다 그 중앙선을 그어놨는데, 우선 내일 한 번 더 이제 나올 겁니다. 내일 한 번 더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 3일선을 깨고 양봉을 만들든 아니면 터치하고 양봉을 만들든 어쨌든 양봉이 만들어질 것 같은데, 그 양봉의 저가를 지켜주게 되면, 여기에서 양봉의 저가를 지키면 강한 상승이 나왔던 것처럼 양봉의 저가를 지키게 되면 강한 상승이 한 번 더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소룩스도 경고 종목이죠. 그래서 이 종목이 여기에서 이미 경고가 걸렸고, 여기에 이제 움직임 자체가 종가선으로만 보게 되면요,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해볼게요. 종가선으로만 표현하자면 여기에서 이렇게 가서 이런 상황이 됐죠. 그러면 종가선으로만 보게 되면 이렇게 하락할 수 있는 그런 순서가 약간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내릴 수도 있다라는 거를 감안을 하고 저점을 지켜서 이거를 지키게 되면 더 위로 가겠다라는 것을 일단 1차로 노리고요. 여기를 1차로 노리고, 이 모양이 안 나오면 내려왔을 때 여기를 지켜줘서 올라가는 모습이 나오는 그 2차, 그 순간을 노리려고 지금 제가 매매 계획을 잡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 종목은 저는 그렇게 매매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다른 종목 중에 네오오토는 소룩스가 거쳐갈 길을 미리 한번 보여준 것 같아요. 여기에서 한번 들어올렸다가 눌렸다가 다시 들어올렸는데, 사실 여기가 좀 애매하긴 합니다. 뭐냐면 한번 들어올렸다가 1차 상승 이후 1차, 그리고 눌렸다가 여기가 2차 상승이 나왔다면 눌렸다가 이제 3차가 되는 그런 그림이 될 텐데, 만약에 그게 아니라 여기서 이거를 1차로 보고 눌렸다면 이거를 더 뛰어넘는 그림이 아마 나올 수도 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런 관점에서 그렇게 움직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여기 오늘 만들어진 저점이 굉장히 중요한 저점이 되고요. 여기 있는 이 저점이 굉장히 중요한 저점이 되고, 오늘 그 저점을 약간 터치만 하면서 깨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제 기준에서는 깨지 않았다는 겁니다. 일단은 그렇게 모양이 보여지고 있고, 내일 트릭으로 여기를 깰 수도 있어요. 트릭이 무조건 항상 존재하더라고요. 여기 트릭이 나와서 음봉으로 깰 수가 있습니다. 깨면 어디까지 깰지는 몰라요. 근데 깨잖아요. 깰 때는 일단 내일 아침 일찍 깨면은 받을 수 있고요. 받을 수 있는 위치라서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대신에 이걸 깨고 나면 양봉이 바로 나오는 게 제일 베스트예요. 제일 베스트고, 제일 먼저 베스트라고 할 수 있는 건 여기에서 깼다가 들어올리는 이런 양봉이 바로 나오는 거. 이런 양봉이 나오는 게 제일 베스트고요. 왜냐면 저는 이제 떨어지면 살려고 하니까요. 그게 아니라면 그 다음에 나오는 양봉이
이제 중요한 그런 시그널이 될 겁니다. 저는 내일 아침에 그래서 10시 반까지 이 종목이 좋은 모양이 나오기를 일단 바라보고 있고, 어, 일단 네오 오토가 좀 그나마 제가 매매를 해야겠다고 생각한 이유 중에 하나는 네오 오토와 화천기계가 동시에 똑같은 이유로 상한가를 들어갔었던 종목이기 때문에 이렇게 접근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소록스는 얘기 드렸고, 슈어소프트테크 같은 경우에도요, 신규 종목 좋아하시는 분들 꽤 있으신가요? 네. 이 가격 11720인데, 자, 11690으로, 11680으로 제가 적어 놓을게요. 이 가격을 지켜주면요, 이 가격을 터치하면 안 돼요. 690까지는 괜찮지만, 터치하면은 뭘 봐야 되냐면, 터치하고 나서 밑으로 깨질 거거든요. 깨졌을 때, 깨져서 음봉이 나오면 그 다음에 양봉이 나오는 걸 봐야 되고요. 여기가 어쨌든 깨졌을 때는 일단 던지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하락을 할 때 어디까지 하락할지는 아무도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래서 만약에 많이 밑으로 내려가 있을 때 양봉이 뜨면 그때 그동안 내가 분할로 샀던 거 한 번에 사버려도 되는 거니까 매매하실 때 이 가격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대신에 뉴스 자체는 지금 뭐 좋은 뉴스가 따로 없고요. 여기 올라올 때도 뉴스가 있는 채로 올라오지 않았기 때문에 저 지금 여기 이 두 주만 사놨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지 모양 보려고 일단은 이렇게 보고 있고, 신규 종목이라서 이제 충분히 이게 미스가 많이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변수가 있고 예상의 흐름으로 많이 가져가는 경우들이 있어가지고 저는 금액적인 거는 많이 넣지는 않았고 그냥 구경하려고 주식을 두 주수만 사놨습니다. 혹시라도 매수하게 되면 이제 손절하는 위치를 빨리 잡으려면 미리 사놓고 있는 게 좋아요. 그래야 이제 감시 주문도 걸기가 쉽거든요. RBW는 제가 오늘 테스트를 좀 해봤습니다. 오늘 이제 올라간 위치 자체가 생각보다 괜찮은 위치라고 생각을 했고요. 기본적으로. 여기에 저점이 이탈하게 되면 매도하게끔 해놓고 매도를 한 후에 다시 밑에서 이 양봉이 나왔을 때 다시 잡았어요. 이 양봉이 주는 의미가 제가 조금 전에 계속 말씀드리는 거, 저점을 깨는 음봉이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양봉이 바로 나왔을 때 이 저점을 지켜주느냐 안 지켜주느냐를 중요하게 따지기 시작했다. 제 매매 방법은 그렇게 됩니다. RBW 같은 경우에 위치 자체가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 RBW 같은 경우에 종목에 관련있는 가수가 50-50인데 50-50가 점점 바람을 지금 일으키고 있는 상황이고 충분히 JYP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JYP가 엊그제 상승을 하고 조금씩 눌리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JYP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몇 분 계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113100 113100을 이제 지키잖아요. 네, 이 가격을 이제 터치하지도 않고 계속 이제 위에서만 놀고 있다 그러면 여기에서 무조건 한 방 세게 나옵니다. 네, 그래서 들고 계신 분들 있으면 이 가격은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이 가격을 이탈하게 되면 일단 손절이라든지 아니면 수익을 확정시키신 후에 그 다음에 움직임을 보고 또다시 내가 가지고 있었던 주식 수만큼 매수한다면 네, 그냥 가지고 있는 거랑 똑같은 결과가 나오니까 참고하셔서 좋은 수익 내시기 바랍니다. GNC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 여기에 이 양봉의 저점을 지키는 것을 지금 기대하고 있고요. 아까 전에 상승을 했을 때 일부는 매도를 했습니다. 보시면 네, 일부는 여기서 매도를 하고 다시 여기서 잡았는데 내일 하락이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중요한 건 여기 저점을 지킨다면 한번 들어올릴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매매를 지금 하고 있고요. 금액적으로도 뭐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고 테스트할 금액으로만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GNC 에너지 같은 경우에도 조금 전에 네오오토를 말씀드릴 때 다른 같은 이유로 상승한 종목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에코바이오와 같이 상승을 했었거든요. 근데 GNC 에너지랑 이제 에코바이오랑 비교를 해봤을 때 저는 GNC 에너지가 차트로도 그렇고 그리고 움직임적인 것도 그렇고 대장이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매매를 여기에 매수를 가당 한번 해본 상황입니다. 내일 여기 저점을 이탈하면 손절을 하게 되어 있고, 이제 손절을 하게 되었을 때 다른 중요한 포인트 하나는 지금 여기에 상한가 나오고 나서 옆에 11선을 이제 닿았죠. 11선을 닿고 나서 그 다음에 나온 게 뭐예요? 상한가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 종목이 어쩌면 여기에서 올라가다가
이제는 밑으로 하방으로 방향을 잡기 시작하면 다시는 안 올라올 수도 있다. 혹은 올라올 때까지도 시간이 생각보다 오래 걸리는 종목이 될 수도 있다. 이거를 감안해 놓고 지금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진 종목에 대해서 일단 말씀 한번 드렸고, 추가적으로 지금 관심을 가질 만한 종목이 미래반도체라는 종목이 있고요. 반도체가 지금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일이든 모레든 어쨌든 이 3일선에 맞고 나서 양봉이 나오는 타이밍이 한 번쯤 나올 텐데, 그때 저점 잡고 매매를 동참하시면 수익이 납니다. 오늘 일단 SNU는 3일선에 닿았습니다. 3일선에 닿았고, 시간에서도 크게 무리가 될 만큼 움직임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내일 우선은 차트가 너무 공간이 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내려갈 수 있다, 이렇게 관심을 이제 두시고, 그리고 단독으로 움직이고 있는 중에 있다, 이것도 꼭 염두에 주시고, 다른 종목은 예를 들어서 삼화전기라든지 삼화전자, 네, 삼화전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같이 움직였잖아요. 그러니까 뭐 자이글은 단독으로 움직였습니다만, 내일 아침에 밑으로 음봉이 이렇게 나왔다가, 그죠? 나왔다가 다시 여기서 양봉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마치 오늘 자이글과 같은 모습이에요. 자이글과 같이 위에 음봉으로 여기 저점을 깼죠? 저점을 이렇게 깨고 나서 그 다음에 바로 뭐가 등장해요? 양봉이 등장하고, 이 양봉의 저점을 계속해서 지켜줬더니 오후에 11시 반, 12시쯤에 이렇게 강하게 상승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상승하면, 네, 결국엔 이 종목을 움직이는 세력 형님들도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벌 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야 그냥 이제 많이 뭐 5%를, 자, 여기 5%를 올라간들 아니면 뭐 3%를 올라간들 사실 큰 걱정이 없잖아요. 왜냐면은 뭐 저를 예를 들면 제가 아무리 많이 사봐야 지금 현재 이 자이가 같은 경우는 980만 원이 최대예요. 근데 이 최대 금액 사고 나면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그냥 기다리는 거죠. 이제 기다리는 방법밖에 없는데, 주식을 움직이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980만 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거의 뭐 980억까지도 있을 텐데, 이 돈을 가지고 다 수익을, 그러니까는 어쨌든 980억 가지고 1% 수익을 이 돈으로 다 내야만 9억이라는 돈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거 9억 벌려고 이거를 이제 매매를 컨트롤 할까요? 그게 아니라 굉장히 많은 돈을 최대한 많이 활용을 하려고 할 거란 말이죠. 그렇게 생각을 해봤을 때 이 주가가 올라가는 동안 이 돈을 다 쓸 거라고 생각이 들고, 뭐 10% 오르는 거? 이 정도로만으로는 이 980억을 만약에 다 샀다고 했을 때 처분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거의 처분이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처분이 되려면 보통 VI는 걸려줘야 되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 지그재그 하면서 흐르는 시간도 있고 나서 이때 들어올려야 여기에서 가지고 있는 물량, 그리고 여기에서 들어올리면서 나오는 물량, 이렇게 했을 때 평단가가, 그죠? 평단가가 유리한 상황이 이제 흘러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다 살려면 이러한 흔들림이 있는 그런 시간이 지나고 꽤 높이 올려줘야만 유리하다, 이런 결론이 저는 나왔어요. 그래서 매매를 할 때에 만약에 이렇게 짧게 올라가는 이 구간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매도? 과연 여기서 매도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 이렇게 시원하게 올라가고 나서 이런 구간에서는 매도를 할 수 있겠지만, 그전 다른 구간에서는 매도가 하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 저는 세력 역할을 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일단 세력 형님들은 이런 곳에 있어서 약간 제대로 뭔가 만들어지지 않게 되면 골치가 아픈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이제 올라가는 그런 구간들을 이용해서 매매를 하고 그렇게 수익을 잘 낼 수 있는 사람이 되어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스윙으로 매매가 되는 것들도 한번 지켜보시고, 그 다음에 혹시라도 좋은 힌트가 있거나 제가 공부할 때 있어서 도움이 되는 내용들이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로도 한번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오늘 녹화는 여기까지 하겠고요. 제가 다른 영상에서 말씀을 드릴 때 뭐 그동안 공부했었던 내용, 뭐 이평선을 공부했었던 거, 이제 히스토리만 이제 얘기를 하면 사실 저도 길어요. 예를 들어
언제 이평선 이제 이평선 매매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된 이제 계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계기도 있고, 이게 결정적으로 제가 주식 공부를 더 많이 하게 된 이유들도 많이 있을 텐데, 여기 있는 잔고가 굉장히 좀 좋은 잔고가 이렇게 보였을 때, 이런 것들도 말씀을 드려야 뭔가 집중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서 우선은 오늘은 매매에만 집중을 했고요. 오늘 녹화를 마치고 일주일 동안 또 열심히 일을 하고 돌아올 텐데 그리고 나서 한번 또 고민해 보겠습니다. 제가 어떤 거를 뭐 말씀을 드려야 도움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번 주도 매매 잘 하시고 그리고 하시는 일도 모두 다 잘 되시고 좋은 성과가 있는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